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다른 법인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아요. 사정이 안 좋아졌나 봐요. 채권자가 생각해 볼 때도 빌려준 돈을 다 받기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그 시점부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은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잘 갚았어요. 잘 갚다가 어느 순간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거죠. 처음에는 3년 만기로 빌려줬어요. X1년 1월 1일 날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을이라고 하는 법인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가 돼요. 3년 만기로 빌렸고요. 원금은 한 얼마라고 해볼까요? 1억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매년 말 표시이자 5%에 해당하는, 너무 작은가? 10%라고 해볼까요? 10% 이자를 준다고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그럼 미래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될 거예요. 3년 만기에 원금을 갚고 그리고 매년 말 10%에 해당하는 표시이자를 주기로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줬다 그 말이에요. X1년 말까지 잘 갚았어요. 요 을이 1,000만 원 잘 갚았는데 요때부터 을이 경영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 그러더니 X2년 말 이자를 주기로 한 그 X2년 말이 도래해서 을이 갑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저기 X2년 말 올해 이자를 갖고 왔어요. 그래 잘했어. 근데 이자를 줬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계속 앞에서 쭈뼛쭈뼛 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물어봤죠. 왜? 뭐 할 말 있어? 아, 제가 요 1,000만 원의 이자를 마련하는데 되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 알았어 고생했어 그래 가봐. 아니요 되게 힘들었다고요. 어떡하라고. 아이 되게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해. 내년이 만기잖아요. 그렇지. 1억을 갚아야 되고. 그렇지.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렇지. 왜? 죄송한데 저희 경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이거 계약 내용 조금 조정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만기를 좀 늘려주시든지 만기를 좀 늘려주시고요. 한 2년 정도만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좀 늘려주시고 다른 색깔로 해볼까? 만기를 좀 늘려주세요. 2년 정도. 그리고 원금도 조금만 삭감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이 중에 한 70%만 갚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자도 조금 줄여주세요. 지금 10%단 8%로. 그러면 560만 원 정도? 제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갚을게요.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갑이 생각해 보죠. 진짜 상황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아졌나? 그런 거예요. 진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갑도 머리를 굴려보겠죠. 여기에 합의를 해서 상황이 지금 엄청 안 좋아진 을로부터 요만큼의 돈이라도 회수할 것이냐, 아니면 매몰차게 굴어서 이런 재협상하지 않고 무조건 내년 말에 이 돈을 달라고 할 것이냐, 실제로 못 갚게 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갈 거냐. 갑은 고민을 해봐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죠. 야 이거 그냥 뒀다가는
얘 그냥 이거 못 갚고 그냥 파산할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협상하자. 조건을 이렇게 바꿔주자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요 X 2년 말 현재로 서로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하는 거예요. 원래 이 갑의 입장에서 이 채권의 장부 금액은 X 2년 말 현재로 요 미래 현금 흐름을 이렇게 현재가치 평가해서 평가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협상한 조건에 따르면 미래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X 2년 말 현재로 새로운 조건에 따르면 그 현재가치 평가액이 지금의 장부 금액과 달라져요. 이 장부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만큼 채권자 갑은 대손금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미래 현금흐름이 줄었는데 당연히 이 금액이 적겠죠. 채권의 금액이 감소했잖아요. 일부 못 받게 됐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못 받게 된 채권을 우리는 대손금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두 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해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공부하셨죠? 재무회계에서. 금융부채 조건 변경 이거잖아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도 이 얘기가 있어요. 채권, 채무, 재조정.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인정이에요. 인정.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 두 금액의 차익을 대손금으로 인식하면 이 대손금 손금으로 우리 법인세법상 인정해줘요.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 두 금액의 차익을 계속 상각해 나가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우리 법인세법도 그대로 따라가요. 요걸 손금으로 인정해 주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요 차액을 상각한 그 상각액은 그 상각액만큼 입금으로 계속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채권 채무 조정이다. 아, 그렇구나. 두 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카페에 올려드린 그 자료에 사례를 좀 볼까요? 사례. 주식회사 진화는 X1년 1월 1일 주식회사 샛별에 대한 채권 5천만 원에 대한 만기를 2년 연장하는 채권 채무 조정에 합의했다. 해당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을 채권 발생 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현재 가치는 4,500만 원이다. 주식회사 진화는 해당 채권 채무 조정에 따른 회계 처리를 다음과 같이 했다. 그래서 X1년 1월 1일 날 주식회사 진화는 이렇게 했대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50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쓸게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자료를 보시면 5천만 원에 대한 채권이었는데 그 채권 채무 조정에 합의하면서 금액이 4,50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 500을 대손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 X1년 말에 상각을 했어요. 요 금액이 결국 현재 가치 그 차금인 거잖아요. 할인 차금. 그걸 상각했죠. 일부 상각해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대손 충당금 300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자 수익.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했으니까 이자로 인식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했다. 자, 세무조정 해볼까요? 세무조정. 좀 밑에다 적을 걸. 조금 밑에다 적을게요. 다시 X1년 12월 31일 날 상각액 대손 충당금 줄였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잡았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채권의 장부 금액과 새롭게 바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을 하면 그럼 법인세법도 그대로 인정한다 그랬죠. 요 대손상각비로 요 비용 처리한 요 회계 처리 우리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인정하니까 세무조정 있다 없다? 없다. 비용 처리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
대손 충당금을 늘린 대변을 보세요. 우리 법인세법 규정이 뭐라고요? 손금으로 인정한다. 손금 중에서도 뭐?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대손금의 정의가 뭐예요?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법인세법에서 채권 채무 조정으로 인한 대손금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현재가 차린 차금 5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대변에 채권을 없애버리라는 얘기라고요.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충당금 설정하지 마. 대손 충당금이라는 충당금 설정하지 마. 충당금 부채를 없애는 거니까 손금 불산이. 대손 충당금 500만 원 유보. 충당금 잡지 말고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을 낮춰. 자산을 깎아. 자산을 없애. 자산을 없애는 거 손금산이. 채권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회사가 계상한 비용은 5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무조정했죠. 하지만 동일한 금액을 부호만 다르게 해서 두 번 양쪽 조정했기 때문에 회사가 계상한 비용 그대로 인정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조정한 금액이 없잖아요. 대신에 우린 뭘 달성해냈냐면 충당금이라고 하는 부채 잡히면 안 되는 거 없앴고요. 회사가 상각하지 않은, 대손 처리하지 않은 요 채권을 제대로 없앴어요. 우린 요 세무조정, 양쪽 세무조정을 통해서 잘못되어 있는 회계상의 자산부채를 정리했다 그 뜻이에요. 손익 달성했고요. 자산부채 달성했고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 X1년 말에. 아까 그랬죠? 현재가 차린 차금에 상당하는 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요 금액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유효이자율법 상각하면 그대로 따라간다. 법인세법도. 그러니까 회사가 요 계상해 놓은 이자 수익 우리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얘 입금이에요. 입금인 걸 회사가 수익 처리했다. 세무조정 없어요. 그런데 여기 대손충당금을 지금 상계해 놓고 있죠. 이 대손충당금의 상계액은 X1년 1월 1일 날 채권 채무 조정 합의할 때 회사가 이렇게 잡아놓은 대손충당금 일부를 이렇게 환입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여기서 세무조정 했잖아요. 뭐 이런 대손충당금은 없어 라고 세무조정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계 처리가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대손충당금 우리 세법상 대손충당금 잡은 게 없는데 뭘 환입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대로 다시 조정해 준다. 야, 대손충당금을 없앴어? 뭘 없애? 네가 없앨 수 있는 대손충당금이 없는데. 대충 300만 원 마이너스 유고. 그리고 요 채권을 덩달아 같이 조정해 주는 거예요. 채권 300만 원 유보. 자, 그러면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회사의 손익에서 두 개의 세무 조정을 했지만 아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부호만 다르게 두 번 했으니까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못되어 있는 회계상의 자산 부채를 적절하게 잘 수정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채권 채무의 재조정이고,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회사가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하실 때에도 우리 대손충당금 한도 시부인할 때 회사가 계산해 놓은 기말 대손충당금의 금액과 세법상의 한도액을 비교해서 시부인을 하죠. 요 대손충당금 우리 법인세법에서 지금 곧장 직부인했기 때문에 요 기말 대충 회사가 계산해 놓은 기말 대손충당금에서 요 대손충당금 차감하셔야 돼요.
회사가 계상해 놓은 기말 대손 충당금에는 분명히 요 금액도 반영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 한도액과 비교하기 전에 직접 부인해 버렸잖아요. 미리 부인했다고요. 걔 빼놓고 남은 금액만 한도액과 비교해서 한도 내 송금 산입하시면 되는 거예요.